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도은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대선에 출마했었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발음이 안 되네요. 고단한 삶에 지친 우리 유권자들에게 던졌던 멘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힘든 삶이 지속이 되고 있죠. 올 7월부터 9월까지 식료품이나 비주류의 지출이 작년보다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커피 등의 기호식품의 이 감소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5천 원 안팎의 별다방, 콩다방, 커피 안 먹는 게 오히려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좋지만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심하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뜻한 커피 여유롭게 한 잔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몬스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오늘도 1% 넘게 하락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구간 0.51% 오른 1993포인트 선 기록이 되고 있죠. 5장 접어들면서 11시 반 구간이 넘어서면서 기관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620억, 외국인은 오늘장에서도 사면서 782억 원가량의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현재 1,4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지수 60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죠. 555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62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450억가량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다시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오전 들어서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소폭 돌아섰습니다. 현재 구간 0.09% 1원대 상승하며 1177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 가운데 과연 오늘장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임용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치 블랙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최순실 게이트 이와 함께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오늘 코스피는 일단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업종들 제약주, 박근혜 대통령 리스크로 하락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같은 재료로 유통주의 하락을 주도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은행, 보험, 금융업들이 좀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업은 2.45%, 대부분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줬는데 이 중심에 금융주가 있었고요.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 여기에 또 배당 매력,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장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철강 금속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포스코가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점검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연출합니다. 현재 0.73% 오르면서 16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외국인의 러브콜 오늘도 단단히 받아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업종입니다. 종목입니다. 43,550원 선 거래되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점검할 텐데요. 셀트리온 아쉽게도 오늘 좀 보합권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하락권에서 낙폭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요. CJ ENM의 반등이 크진 않지만 눈에 띄죠. 0.1%가량 오르고 있는데 사실 한 한류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 조정은 받았지만 영향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CJ ENM의 매출, 전체 매출의 5%도 안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좀 반등 흐름을 연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 구간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핫한 종목들 MTN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체크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틀째 시장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부터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인 종목들요.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대성산업을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자, 일전에도 이 주가 자체가 강한 급등을 보여줬을 때 11월 7일 날 단기적으로 4,400원대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매도 이후에 4,200원의 지지가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대성산업가스, 알짜배기 가스, 대성산업가스를 매각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SK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이외에 해외 기업까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대성합동 지주가 상한가에 급등하고 있고 대성산업도 역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주가 자체가 현재가도 4,600원 현재가 보여지면서 22% 상당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전에 11월 7일 날 직전 고점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거래량 자체도 증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해서 1조 원 정도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 바닥권 영역보다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담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중요한 분기점은 4,4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400원 가격 이하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서 매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 트레이딩 관점도 4,400원 정도의 분기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립 의견을 드리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11월 16일 날도 이렇게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다가 차입형 토지 신탁의 수주 자체도 상당히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여기다가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3,130원 이하권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가는 3,135원 1.4%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인 만큼 이런 종목들 자체가 일정 부분 시장이 안정화되어진다면 강력한 수급과 함께 주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니까 이 종목 자체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따라서 한국토지신탁은 매수 의견이고 대성산업은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대성산업은 일단 중립 사인이 나온 상황이고요. 한국토지신탁은 반대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살펴봤고 코스닥 오늘 좀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점검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도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정치 테마주 종목이 되겠죠. 일단 유승민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김무성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반대급부로 여권의 유승민 관련주와 함께 야권의 문재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 자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또한 그동안 많이 떠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 이슈에 또다시 급등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 만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신정보통신 이런 단순 정치 테마주 오늘 급등하는 모습에서는 추격 매수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주가 자체가 16% 급등해서 2,770원 현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상당폭 급등 이후에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떠올랐을 때는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테마주대의 변동성을 한번 타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대신정보통신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신정보통신과는 달리 단순한 정치 테마주와는 달리 좀 정책 관련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것이 사람인 HR, 일전에도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3분기 실질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누적 매출이나 또는 이익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사람인 HR이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죠. 물론 여당이나 야당이나 향후
대선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선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살펴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인 HR 쪽에서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트래픽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라는 청년 실업률 2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양질의 수급도 현재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 이상이나 증가가 되어 있고 기관들이 일부 물량들을 받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현재가가 18,650원입니다. 물론 최근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이런 구간 자체는 우리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정책 관련주가 함께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갖고 가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현재가는 18,650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수 가격대는 18,200원 정도 이하권에서는 꾸준히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600원 정도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들은 좀 강력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대신정보통신이었습니다. 강하게 올라온 오늘 매도해보자란 전략이었고요. 사람의 HR은 강력 매수 사인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야겠죠. 매수가는 18,200원 이하에서 잡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손절가는 17,600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켓나우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